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, MZ 세대들은 결혼을 못하면 필연적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오씨 존내 무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그라샤 이거 하면 안 되겠다. 자꾸 와가지고 어제 애들이 존내 욕하더라. 그거 항마력 달려서 못 보겠다고 역겹다고 막 하도 악플이 달려가지고 이제 그라샤 안 하기로 했다. 발씨. 그래서 자, 오늘 이야기는 어제랑 또 대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, 그지? 결혼을 안 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, 근데 왜 어바니 형, 왜 MZ, 그리고 너도 MZ에 들어가!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사실 나는 MZ 세대 끝자락에 들어가지. 84년 2월 17일생이니까 끝자락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, 근데 참 20년을 하나의 세대로 묶는 것도 그냥 거지 같긴 한데, 나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앞 세대들, 여기에 해당되는 건 상대적으로 더 앞의 세대가 들어가게 되거든. 그래서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. 왜냐면 방금 봐봐. 20년 차인데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. 그래서 그 관점에서 왜 지금 20대들을, 어떻게 보면 20대 가깝지. 얘네들은 결혼을 못하게 되면 더 불행한 삶으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,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우선은, 제가 그런 이런저런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. 상담을 많이 하는데, 요즘 들어서는 투자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, 연애 상담, 결혼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에게 들어오고,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남자들에게 조금 더 들어오는데, 근데 그 남자들의 주요 고객층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은근히 모쏠들이 굉장히 많아. 모태솔로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.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지금의 세대와 지금 제 세대와 지금 밑에 세대들을 보게 될 때,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애를 한 세대잖아. 근데 지금 밑에는 연애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. 막말로 뭐 32살 못쏠, 35살 못쏠, 40살 못쏠까지도 메일을 내가 받아봤어. 그래서 40살 못쏠한테는 사장님 이제는 늦은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분들한테는 내가 연애를 그래도 계속해라, 연애 시장에 계속 머물러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. 그래서 결국엔 이 연애 차이 때문에 방금 전 말했던 그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, 똑같이 결혼을 못 하더라도 결혼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는 이 연애의 경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래서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온 메일을 보면 되게 재밌는 메일이었어. 자기가 그걸 하겠대. 정관수술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단 말이야. 그래서 왜 정관수술을 하니까 모쏠인데, 더 이상 연애와 결혼, 출산, 육아 등에 관심을 끌고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마음 독하게 먹고 살려는 의제 표현으로 고자가 되겠다고. 나 보고, 이게 뭐지? 뭐 일단 그 사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어.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. 그래서 사장님 나중에 여초 같은 데 가갖고 어떤 한 자녀가 자기는 비혼주의라고, 자기의 비혼주의를 굳게 다짐하기 위하고 자궁을 적출했다고. 그런 사람은 무슨 생각 드냐고. 그거는 이상을 떠나서 무섭다니까. 그 정도면 진짜 무서워. 그거는 사장님이 하는 행동이 내가 보기엔 좀 그렇게 보인다. 그러니까 무서운 행동, 돌이킬 수 없는 걸 하지 마. 그리고 정관수술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후유증이 있어요. 제 친구들은 정관수술하는 애들이 많거든. 그래서 보통 아이 출산 계획이 뭐지, 한 명, 두 명 다 끝나게 되면 여자들은 엄청 두려워해. 뭘 두려워하냐면 얘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공유해야 될 자원이 뺏기는 거를 그걸 두려워하거든. 그러면 어떻게든 그 자남들한테 또 아들은 이렇게 정관술이라는 목줄을 채우려고 하는데, 근데 이게 하고 나면 후유증이 호소한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. 알 수 없는 이유. 빨기력이 떨어졌다, 잘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통증이 느낀다. 이게 실제로 연구 사례도 나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굳이 좋게 쓸 수도 있는데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그걸 벌써부터 잠궈놓은 거 좀 아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, 내가 보기엔 모태솔로 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, 그 두려움을 합리화할 수 있는 벽을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아. 마치 그 루신이 쓴 소설 아큐정전에 나오는 아큐와 같은 것들이지, 정신승리 같은 개념이야.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 주어진 사실들을 철저하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. 예를 들면 한국 자유랑 연애하면 나중에 제가 다 고소해서 날 깜빵으로 보낼 거야, 이런 것들 있잖아. 그런 것들을 이렇게
겹겹이 쌓아두거든.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연애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지. 정상적인 연애라고 가정을 했을 때. 물론 정상적인 연애라도 뭐 탐많은 애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졌잖아. 예전에 그런 뭔가 이제 그 뭉크 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조금 나아진 그런 것들도 있잖아. 근데 결국엔 사람은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거든. 호르몬의 노예란 말이야. 그 지배가 절대적이란 말이야. 그러면 그 호르몬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는 딱 하나지. 싸란 말이야. 이거 갈기라는 그런 것들이거든.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미혼의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? 미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여러 여자랑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지금 미혼의 장점. 그러니까 옛날에 야스는 책임과 의무가 같이 가는 쌍무기의 관계로 갔잖아. 결혼이란 것도 하나의 관계고.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위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여자랑 죽어라 할 것 같지 한 여자랑 아니야. 한 여자하고도 못한다니까. 한 명하고도 못해. 그러다가 못하고 딴 데 가다가 하다 걸리면 난리나 가정 파트너하고 여러분 도둑당하게 돼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자유랑들로 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미혼의 가장 큰 특권인데 근데 그걸 또 못 누리게 되는 거지.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연애 시장에 진입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두렵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고기도 먹어본 애들이 잘 먹어. 그리고 야스도 해본 애들이 잘한다니까. 야 지금 20살 애들이 잘하겠냐 아니면 그 42살에 막 오체 분할술에 킹코브라 마스터 내가 잘하겠냐고. 이거는 그동안 봐가온 시간과 경험과 짬바 시간이 다르니까 이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, 이게.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그런 그 연애 시장에 들어가는 방법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언과 어드바이스를 아낌없이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연애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런 게 좋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나중에 결혼을 못했을 때랑 애초에 연애도 아예 못하다가 못했을 때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.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열망하게 돼 있거든. 결혼을 만약에 못하잖아. 나도 애가 없잖아. 나도 분명히 후회한다고 나도 얘기하잖아. 왜? 난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. 지금 분기점에 있긴 한데 나라고 해보자 부끄럽게도 저는 이제 꼴랑이 이제 부양가족이라고 이제 고양이 한 마리잖아. 그지 부들이 씨 요거 한 놈이긴 한데 근데 나도 알고 있어. 나중에 아이를 안 낳으면 나도 분명히 후회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연애는 많이 해왔잖아. 그 와중에 진짜 좋은 연애도 있었고 이쁜 연애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어린 연애들도 조금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나니까 지금 와서도 초연하게 있을 수 있는 거야. 왜? 지금 와서도 다시 연애 시장 다시 내 들어가자. 내가 2년 동안 리타였는데 내 동네 아줌마들이 있다니까. 내가 매도 버튼 딱 딱딱 누르면 야 내가 너에게 나를 하사하겠다 그러면 오빠 아리가또요 받아들이는 아줌마들이 있다니까. 근데 그걸 안 하는 것뿐이야. 왜?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났으니까 좀 더 초연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들어서도 호르몬 레벨은 또 분명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. 그러면 또 혼자 있을 때 좋은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지 못한 걸 부러워하게 돼. 유부남들은 나도 내 친구들 보면 야 쟤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걔 와이프 얘기 들어보면 야 우리 남편은 너 제일 부러워한다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그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혼으로 누리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초연하게 살려면 내가 말한 거는 초연하게 바라보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. 할 수 있는 것들. 그리고 미혼으로서의 장점, 그런 뭔가 문란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 여자 했다가 저 여자 했다가 또 저 여자 했다가. 어떻게 보면, 지금 연애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졌지만, 근데 사람이 난잡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또 이렇게 난잡하게 살기 쉬운 시대도 없어, 남자 입장에서. 책임이란 게 안 따라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뭐 걸레처럼 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,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그 모태솔로라는 관점은 다시금 이제 언젠간 연애 시장을 갈망하게 돼 있고 근데 내가 그걸 끝까지 못 이루잖아. 남자도 말했지. 시간 들면 힘들어. 40살 상담 모태솔로 상담원 아저씨는 내가 아저씨 이제 포기하는 게 빨라요 사장님.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야지 나중에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연애도 해봤고 좋은 연애도 해봤으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평온하게 초연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. 근데 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연애를 너무 못하니까 연애를 받아 알잖아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대 초반이나 이런 애들은 연애를 못하잖아. 결혼을 못하잖아.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될 확률이 지배적이거든.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지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해도 그 국제 결혼을 올바르게 이끌고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.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
그 한국 자유들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슉슉슉 휘두를 수 있게 되잖아. 어느 정도 착착착착 뭐라고 이러면 아 오빠 잘못했어요.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여자들은 거의 다 똑같은 게 있거든. 야 일본 여자라고 안 그렇겠냐. 그런 것들이 분명히 딸려오는 게 있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못 해야 되는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. 그냥 그 시장으로 좀 빨리 뛰어드시길 바랍니다.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호르몬에 지배된 진짜 강력해. 특히 젊을수록.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요.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엔요.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복돌아. 일할 시간에 오늘도 이 복돌이 오늘도 복돌이 복돌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야옹.